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기획한 코너로 한번 마련한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자를 만나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달 25일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도봉을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동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8대, 20대 도봉을지역 국회의원에 이어서 또 지난 10월에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에도 역임하셨는데 시장 출마를 좀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서울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서울 그러면 정말 시골에서 지방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일자리를 찾아서 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우리 서울이었는데 요즘에 서울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정말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집 한 채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집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서울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할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도 중앙 정치의 그냥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될 것이 아니라 네. 서울도 하나의 단위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비전을 만들고 우리 또 서울 시민들에게 이 서울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비전이 있는 땅이다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네. 또 직접적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당에서 네. 여러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보면 이름은 많이 회자되지만 실제로 서울의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진짜 백의 일꾼 그런 일꾼으로서 새로운 선을 내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어려운 데서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데서 정치하다 보니까 서울 전체를 놓고 선거를 해보라 그러면 우리 지역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제가 빨간불을 켜고 네네. 서울 강북 지역에서부터 빨간불을 켜서 서울 전체를 밝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로 네.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앞서 출마하실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네. 이 부동산 문제 굉장히 또 서울의 핫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의원님께서도 발표한 공약을 짚어보니 일단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네. 지난 3일 이제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3대 공약 미리 발표하셨어요. 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네. 사실 이 부분은 종부세가 또 국세인데 이 네. 선출직 시장 역할에서 이 중앙정부의 타협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약을 내세우신 뭐 특별한 이유가 예. 있으신가요? 서울시장쯤 되는 사람이면 이것이 국세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결국 보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집 한 채 네네. 이제 달랑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 집 한 채가 세금 덩어리입니다. 더 소득원은 더 이상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집 팔고 변두리 가거나 네. 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서울시를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뭐 휴가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였는데 네. 열심히 일한 어르신들 이제 편히 쉬셔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종부세를 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 70세 이상 되는 분들의 80% 종부세를 면제를 해주시는 걸로 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65세부터 보통 이제 많이 그만두시게 되니까 65세부터 69세까지 구간 그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좀 책임을 져주면 네. 중앙정부에 먼저 촉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해주면 좋고 만약에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네. 서울시부터라도 먼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펴드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해보겠다는 네, 네. 얘기신 거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네.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잡음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 현실 가능성 있게 보고 지금 일단 공약을 옳은 방향이라 그러면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중앙정부도 네.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이어서 또 이게 서울형 임금 지원 계획도 좀 세웠는데 지금 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이제 8,590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시장이 되셨을 때는 이 내년 정부가 계획했던 임금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가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네. 보겠다. 제가 이 그래서, 부분도 굉장히 설명이 필요할 것 최저임금 같아요. 그런 굉장히 논란도 많았던 건데 그럼요. 이왕 그 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제대로 네. 그것이 목표가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성취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8,720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900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900원을 더. 예, 더 많이 준다 그러죠. 그러면 업주의 부담 어떻게 하느냐? 업주의 부담은 오히려 사장님들의 부담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사장님들의 부담을 오히려 지금 내신 것보다 적은 8,000원 수준으로 제가 내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예. 예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1인당 1,000원씩 네. 한 시간당 1인당 1,000원씩 이렇게 시간당 1,000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네네. 그 재원은 제가 별도로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네. 충당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최저임금을 가장 전국에서 빨리 네. 높은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업주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하는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될 거다. 중앙정부도 아마 제가 이거 하게 되면 많이 참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경제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서울의 소득 양극화 개선 방안으로 기금 8조 원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를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대책 제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8조를 제가 조성을 하겠다 맞아요. 했는데 딱 정하셨어요, 그 금액을. 예. 우선 3조는 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회계가 있는데 쓰지 못하고 남는 그렇죠. 그런 남는 거. 예산 단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통 요새 매년 보면 3조 정도가 평균 남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걸 남겨두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경제 생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쓰는데 네. 그럴 것이 아니라 국채까지 발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3조를 투입해서 쓰면 된다라는 그 발상의 전환이 제가 하나의 발상의 전환 포인트고 그래서 네. 그 3억.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보통 일가구 집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그러면서 네. 3, 4년 내에 시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집은 90% 한다 그럽니다. 열심히 개인이 일한. 근데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건물주. 네.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 빌딩의 그 세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공시지가가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것을 현실화율을 80%로 올리고 올려서, 예. 그리고 공시지가가 200억이 넘는 그런 고층 고가의 그런 빌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금을 좀 더 부과를 하는 율을 적용을 하면 3조 정도의 그런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사실은 방만하게 지금 그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굉장히 어려워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이 되면 제 임기 1년 2개월 동안은 서울 시민의 삶 중심으로 예산을 전부 다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쓰도록 하겠다. 네. 거기서 재원 2조 가까이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조, 2조 합치면 네. 8조 나오죠. 네. 그것을 갖고 예. 정말 어려운 계층을 돕는 그런 예산 재원으로 쓸 것이고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네네. 요번에는 그것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미취업 청년 층에도 한 2조 정도 네. 우리가 할애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겠다. 네. 고안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할 계획이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3대 공약 미리 일단 짚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공천 심사도 좀 남아 있고요. 당내에서 심사도 남아 있고,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분들께도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네. 제가 25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요. 어제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기 전에 생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지만 사실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서울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약으로 발표해가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그냥 서울시장 후보의 이름값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정책의 보따리를 서울 시민들에게 드려서 우리 서울시로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는 그런 캠페인 과정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강북 지역에서 정치를 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저희 당 쪽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도봉구에서 제가 재선이나 한 의원입니다. 서울에서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우리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을 살리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있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